방산성 환경처 장관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정부 때 국회 답변을 하다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질책받았던 그분입니다. 메모지를 꺼내던 거라던데 혼쭐이 납니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게다가 손까지 호주머니에 찔러 넣다니. 호똥이 비팔쳤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비난인데 한 달 뒤에 경질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강금실 변호사가 기용이 됩니다. 판사 출신이고 사시 기수도 검찰 수뇌부보다 한참이 낮습니다. 노 대통령이 벼르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TV로 중계된 대통령과 검사 토론에 강 장관이 배석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국민에게 신뢰라는 비판보다는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작 국민이 놀란 건 토론 풍경이었죠. 한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전에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노 대통령은 검찰 상층부를 불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김가경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검찰 개혁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문재아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 검찰이 대선 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는 양쪽 합쳐서 1,000억 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밝혀냅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검사로까지 불립니다. 국민 신뢰를 얻는 검찰을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이 검찰 개혁을 못한 게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한 말을 쏟아냅니다. 정권 초기부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네, 이랬던 문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문재아 손보기에 나선 셈이죠.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미지근한 수사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권력의 자세입니다. 그간 정치 권력은 이 검찰을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권이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놓겠다고 아주 단단히 각오해야만 개혁이 성공할 겁니다. 자꾸 휘두르고 싶은 금단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담배 끊듯 참아야 비로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도 되살아날 겁니다. 앵커 칼럼 문재아와 모범생이었습니다.